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료구조 및 실습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이제 끝나고 나서 자료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어떤 자료구조들이 있는지, 그 자료구조들의 특성은 뭔지, 그리고 그 자료 구조들을 내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또 각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자료 구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때 신경 써야 되는 건 뭐고 그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들을 살펴봤냐 하면은 리스트, 스택, 큐, 덱, 그리고 트리라는 ADT, 그래프라는 것도 살펴봤고, 트리 중에도 이제 이진 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료 구조를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것이 이진 검색 트리이고요. 이진 검색 트리는 균형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맵이라는 자료가 있고 이 집합과 맵은 해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고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큐라는 것이 있고 이 큐는 일반 큐는 P4Q인데 이 우선순위 큐는 들어온 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데이터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 큐도 내부적으로 이진 트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완전 이진 트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힙이라고 하는 배열을 이용한 구현 방식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 힙을 이용한 구현에 있어서 힙은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만 검색이나 삭제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과 삭제가 필요할 때는 우선순위 큐를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는 뭐 깊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그래프로 모델링 할 때 컴퓨터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접 행렬과 인접 리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접 행렬은 방향 밀집 그래프에 유리하고 인접 리스트는 희소 무방향에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올바른 자료 구조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자료 구조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자료 구조들의 특성을 이해할 때 이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산의 시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자료 구조를 썼을 때 공간 복잡도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연산을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연산의 시간 복잡도나 연산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분석할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은 빅5 분석이고 빅5 분석은 점근적인 분석, 대략적인 분석이고요. 입력 크기가 매우 클 때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빅5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빅5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근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비교하더라도 그 비교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입력 데이터가 작을 때는 이 비고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가 매우 클 경우에는 이런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어떤 연산이, 어떤 알고리즘이 더 우수한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비고는 실제 수행 시간을 측정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크기에 따라서 필요한 기본 연산수를 파악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입력 크기에 대해 필요한 기본 연산수를 나타내는 다항식을 구하게 되겠고, 입력 크기가 클 경우에는 이 다항식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전체적인 그 알고리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시하고 가장 높은 차수가 이 알고리즘의 빅 O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3을 해도 n이 매우 크면은 이 n 더하기 3은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내는데 별로 큰 영향을 주거나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알고리즘의 그 성능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알고리즘은 n제곱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비구는 최악의 경우에 분석이 되겠습니다. 보통 최선의 경우에는 일부의 경우에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분석에 도움이 안 되고, 최악보다는 평균 경우가 더 정확할 수 있지만 평균 분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 많은 경우 해보면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나 평균 경우의 시간 복잡도나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빅5를 분석할 때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배열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는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입력 크기는 배열 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그 배열을 나타내기 위한 그 크기가 그 입력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입력의 크기는 배열의 크기다라고 분석을 해도 분석 결과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정수가 하나 입력으로 들어오니까 얘는 입력 크기가 1이다 라고 분석하면 안 되는 거고, 정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수를 판단하기 위한 비용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입력의 크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빅5를 분석해야 되겠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변수만 그 입력 크기에 영향을 주는데,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여러 변수가 입력 그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서는 노드의 수와 간선의 수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그래프에서 BFS, DFS의 성능은 OM 플러스 M이다. 노드 수와 간선 수의 합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중 변수를 있는 빅5 분석할 때 좀 더 주의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 크기를 자세하게 따져줘야 될 때가 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시간 복잡도를 살펴보면 O1, 상수 시간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배열 기반 어레이 리스트에서 푸시백은 O1이 되겠죠. 그리고 연결 구조에서는 푸시 프론트는
항상 O1입니다. 그리고 해싱을 이용한 각종 연산들은 해시 테이블만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O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그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입니다. 그래서 로그 시간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양이 반씩 줄어드는 경우가 되겠고, 정렬된 배열에서 이진 검색을 한다든지 균형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각종 연산 비용들은 O 로그 n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형 시간 비교입니다. 입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보통 비정렬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찾는다든지, 정렬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삽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선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렬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경우에 삽입할 위치는 로그 시간에 찾을 수 있지만 그 위치에 넣기 위해서는 나머지 데이터를 뒤로 하나씩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ON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에 거의 가까운 그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이고요. 이와 같은 시간 복잡도를 우리는 의사 선형 시간이다. 거의 선형 시간에 가깝다라는 거고, 효과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이 n 로그 n 비용이 소요됩니다. 합병 정렬, 퀵 정렬, 그리고 힙 정렬, 이런 정렬들이 n 로그 n 비용이 소요되겠고요. 2차 시간 비용은 이제 n제곱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그 효율이 좋지 못한 정렬 알고리즘들이 다 n제곱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n과 n제곱을 우리가 또 살펴볼 때도 입력 크기 자체가 n제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따질 때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n by n 배열을 갖고 쓴다. 그러면 얘의 선형에 가까운 게 n제곱인 거죠. 이 원래는 배열 자체가 전체적인 n by n이면 그 데이터의 크기가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도 이 n제곱과 n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이제 자료 구조들을 살펴보면, 리스트는 이제 자료 구조는 아니고 ADT죠. 그리고 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고 연결 구조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현된 그 결과는 이제 자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정렬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정렬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리스트들은 다 비정렬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비정렬 리스트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가 있는 점들이 살펴보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정렬의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렬해서 데이터를 유지할 경우에는 중복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거나 다 같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뭐 배열 기반으로 하든 아니면 뒤에 이제 다른 자료 구조들도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하게 되면은, 자료 구조라는 것은 데이터를 삽입할 때 삽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열을 이용해서 확보를 하면은 용량이 고정이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보통 배열을 이용해서 자료 구조를 구현한다는 것은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용량이 부족할 때 배열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크기로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냐 수학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2배로 필요할 때마다 2배로 확장하는 것이 평균 비용으로 보면은 삽입 비용이 5완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적 배열 기법 쓰는 자료 구조들은 다 대부분 2배씩 확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배씩 확장할 때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열로 구현되어 있는 리스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절로 그 필요할 때마다 용량을 라이브러리에서 늘려주는 거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충분히 확보해 놓고 사용을 해서 사용하는 동안에 2배로 확장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를 배열을 이용하는 것과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걸 비교해 보면은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단지 이미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연결 구조는 낭비되는 공간이 없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확보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특정한 노드에 대한 그 위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떤 삽입이나 삭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배열은 중간에 있는 노드들을 삭제하려면은 땡겨줘야 되는데 연결 구조는 특히 이제 이중 연결 구조는 노드에 대한 포인터만 있으면은 그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삽입, 삭제를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스트는 다른 선형 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 또 사용이 됩니다. 스택, 큐, 덱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덱은 양쪽이 다 효과적인 그런 자료 구조이죠. 그리고 이제 배열은 기본적으로 맨 뒤에 삽입하는 것이 맨 뒤에 삽입 추출하는 게 효과적인 거고 연결 구조는 맨 앞에 삽입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결 구조는 테일을 유지할 수 있는데 테일만 유지할 경우에 단일 연결 구조에서는 삽입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만 추출은 효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삽입 추출하고 싶으면은 연결 구조는 이중 연결 구조를 사용해야 되겠고 이중 연결 구조와 이제 사용하는데 테일이 있는 그런 버전이 돼야 되겠죠. 배열도 양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삽입 추출하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기법이 순환 배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런 성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배열 비정렬이 O1이 되는 것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거나 순환 배열 방식을 썼을 때만 요 비정렬에서 푸시 프론트, 팝 프론트를 O1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결 구조에서 모든 경우에 그 앞과 뒤에서 모든 경우에 다 O1에 하려 그러면은 테일을 갖춘 이중 연결 구조에서만 요 네 개를 다 O1에 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V4 구조이고요. Q는 P4 구조이고 덱은 Q를 변형해서 양쪽이 모두 효과적인 Q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는 작업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연결 구조, 꼬리가 있는 단일 연결 구조로도 충분히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덱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양쪽이 모두 효과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열의 경우에는 동적 배열 기법을 사용해야 되겠고 순환 배열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연결 구조의 경우에는 이중 연결 구조, 꼬리 포인터를 유지하는 이중 연결 구조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택, 큐, 덱은 선형 자료 구조이고 선형 자료 구조가 아니라
비선형 자료 구조를 우리는 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그래프와 트리로 분류될 수 있고,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트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트리는 루트가 있는 트리이고요. 루트부터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니크한 하나의 경로밖에 없는 트리가 없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트리는 재기적인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할 때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오히려 어떤 트리에서의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비재기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하면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야 되면은 비재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방문해야 되면은 순서와 상관없이 BFS나 DFS를 쓸 수 있는데, 특정한 순서로 트리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재기적으로 구현해야 되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진 검색 트리는 노드들 간의 이진 트리인데, 여기에 있는 노드의 키값을 검색할 키들을 저장하는데, 여기 있는 키값은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키값보다 커야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 트리를 구성해서 검색을 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진 검색 트리라고 합니다. 이진 검색 트리로 데이터를 구성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모든 연산을 O 로그 n의 트리 높이에 비례해서 보통 할 수 있습니다. 선형 자료 구조의 경우에는 어떤 거는 상수 비용에, 어떤 거는 노드의 개수에 비례하도록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면은 모든 것을 다 트리 높이에 비례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이진 검색 트리는 그 모습이 데이터를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로그 n이라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료 구조로 활용하는 이진 검색 트리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균형 이진 검색 트리는 데이터를 삽입하면서 효과적인 비용으로 항상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균형 이진 검색 트리 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ABL, 레드 블랙 트리라는 게 있고, 이 트리들의 높이는 최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로그 n에 비례하도록 늘 보장해 줍니다. ABL이 레드 블랙 트리보다는 더 최적에 가깝지만 삭제하는 비용이 레드 블랙 트리보다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진 검색 트리,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자료 구조 만들 때에는 ABL보다는 레드 블랙 트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문제를 해결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자료 구조 중 하나가 바로 집합과 맵입니다. 집합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찾아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맵은 어떤 것이 있는데 있었을 때 그 자체를 찾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값을 얻고자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맵은 키와 밸류 쌍을 유지하는 집합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집합과 맵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해싱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집합과 맵이 필요할 때
집합과 맵 자료 구조를 가져다 쓰지 않고 도메인이 작다 그러면은 Direct Addressing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해싱은 O1에 제공하게 되겠지만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문자의 등장 횟수 이런 것들을 유지할 때는 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26개짜리 정수 배열을 만들어서 A가 등장 횟수는 여기에 B가 등장할 수는 두 번째에 저장하는 직접 주소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집합은 실제 데이터를 그 자료 구조에 저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Direct Addressing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Direct Addressing을 활용한 또 다른 자료 구조가 바로 블룸 필터입니다. 블룸 필터는 데이터 자체를 유지하지 않고 이 데이터가 필터에 있는지 없는지 빠르게 찾아주고 매우 적은 공간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필터를 만들어 줍니다. 단지 블룸 필터의 단점은 거짓 양성을 줄 수 있습니다. 거짓 양성이라는 것은 없는데 있다고 잘못된 답을 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거짓 음성은 주지 않아요. 거짓 음성이라는 것은 내가 필터에 집어넣은 데이터인데 다시 물어봤을 때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지만 내가 필터에 세팅해 놓은 데이터도 아닌데 내가 필터에 물어봤을 때 그 필터에 있다고 잘못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블룸 필터는 내부적으로 비트 벡터로 구현됩니다. 즉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할 때 그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트 벡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싱 기술은 다이렉트 어드레싱을 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크기만큼의 배열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해싱은 도메인 크기만큼 확보하지 않고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 크기에 비례해서 확보해서 사용하는데 여전히 평균적으로는 O1에 삽입, 삭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해싱 기술에서는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를 결정하게 되겠고 그 데이터는 임의 접근이 가능한 배열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 배열을 우리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해싱 기술 사용할 때 내가 n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면 이 해시 테이블의 용량을 저장할 요소의 개수인 n의 1.3배 이상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잡더라도 해시 함수의 특성 또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연산을 해서 색의 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위치에 저장될 수 있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열린 기법, 닫힌 기법이 있습니다. 오픈 어드레싱은 이제 다른 주소에 원래 그 값이 저장돼야 될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저장하는 거고 닫힌 기법은 원래 저장된 위치에 하나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해싱 기술은 닫힌 기법, 체이닝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1.3배도 잡아야 되겠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의 해시값도 계산해야 되겠고 해시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위치에 가서는 내가 집어넣은 데이터와 거기에 있는 데이터와 또 비교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하고 비례하지 않지만 1000개가 있다고 해서 그 비용이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비용이 달라지진 않지만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O1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용이 발생은 한다라는 측면은 잘 이해하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맵이나 셋은 해싱을 이용할 수 있고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냐? 저장할 그 데이터의 개수를 내가 알고 있으면 해시맵을 사용할 충분한 근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삽입, 검색, 삭제 세 가지만 한다. 그럼 해시맵을 써도 되는데 만약에 그거 말고 뭐 순서 정보라든지 제일 큰 값이라든지 제일 작은 값이라든지 어떤 요소의 다음 값을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삽입, 삭제, 검색 말고 순서 저장된 데이터의 순서의 근거로 한 어떤 연산들이 필요하면은 해시맵보다는 트리맵을 사용하는 것이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한 집합이나 해시맵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큐는 비선형 자료 구조로 구현이 되고요. 이 우선순위 큐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구현할 수도 있고 힙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효율성은 힙이 더 좋기 때문에 대부분 라이브러리에서 우선순위 큐는 힙을 이용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힙은 이진 트리인데 항상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이진 트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진 검색 트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진 검색 트리는 어떤 노드가 있으면 이 노드의 왼쪽에 올 수 있는 애와 오른쪽에 올 수 있는 애가 제한이 됩니다. 큰 것만 오른쪽에 와야 되고 작은 거는 왼쪽에 와야 되지만 힙은 그런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작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하, 그 부모와 자식 간에만 어떤 관계가 있지 왼쪽과 오른쪽 간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늘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가 있고 완전 이진 트리로 유지할 수 있으면 배열을 이용해서 이진 트리를 나타내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parent 포인터가 없어도 자식에 대한 포인터가 없어도 위치로부터 부모, 자식에 대한 것을 계산할 수 있고 마지막 단말을 항상 O1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항상 그 루트 노드를 그 0번째 위치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힙은 배열로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 큐도 이제 우선순위 큐, 힙 기반 우선순위 큐, 해싱, 그리고 배열 기반 리스트들 얘들은 모두 동적 배열 기법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용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힙을 쓰면은 검색이나 삭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검색과 삭제까지 필요하다 그러면은 힙 기반 우선순위 큐가 아니라 균형 이진 검색 트리로 구현된 우선순위 큐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이제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 ADT인데요. 이 노드와 간선들이 어떤 것을 모델링하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간선들의 방향이 있을 수 있고 간선의 가중치가 들어갈 수 있고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컴퓨터로 표현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인접 행렬, 인접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접 행렬은 항상 공간 복잡도가 n제곱이 필요해요. 따라서 밀집 방향 그래프이면 인접 행렬이 효과적이고, 희소 무방향 그래프이면 인접 리스트가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인접 행렬을 이용했거나 인접 리스트를 이용했든지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알고리즘의 연산 비용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BFS는 인접 행렬로 구하게 되면은 n제곱으로 분석이 되겠고, 인접 리스트를 구현하게 되면은 ON 플러스 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ON 플러스 M에서 M은 실제 n제곱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밀집인 경우에는 인접 리스트와 인접 행렬 간의 비용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운 자료구조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숙지를 하고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들을 자료구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역량도 능력도 많이 향상됐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프로그래밍 능력이 조금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 구조들을 코딩해 보는 것도 코딩 연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걸로 이번 학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